병실의 조명은 어둡지 않게 은은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최정임은 베개에 몸을 기댄 채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여전히 그녀의 얼굴을 덮고 있었지만 아침보다 한층 편안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미나와 장영도가 함께 들어섰습니다. 정임은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눈을 크게 뜨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둘이 나란히 병실로 들어오는 장면은 그녀조차 예상하지 못한 변화였습니다. 미나는 가볍게 말했다. 할머니, 저 왔습니다. 치료 잘 받았다면서요? 정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금 괜찮아졌어. 그녀는 눈길을 미나에서 영도로 천천히 옮겼습니다. 그 시선은 여전히 경계가 섞여 있었지만 전날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미나는 가방에서 사온 과일 컵을 꺼냈습니다. 딸기 사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금은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정임은 미나의 손길을 바라보다 문득 영도를 향해 짧게 물었습니다. 너도 같이 있었던 거냐? 미나는 고개를 돌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잠깐 바람 쐬러 걸었어요. 정임은 그 말을 듣고 영도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이틀 전의 저기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사람이 정말 달라질까 그 점을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정임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미나야, 너 힘들진 않았냐?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정임의 눈썹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내가 무슨 덕이 있다고. 미나는 정임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제 편이니까요. 그 말에 정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다른 손으로 살짝 눈을 닦았습니다. 그때 정임의 시선이 다시 영도를 향했습니다. 넌 왜 따라왔냐? 영도는 머뭇거리지 않고 답했습니다. 미나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임은 놀란 듯 아주 미세하게 눈을 크게 뜨고 미나를 보았습니다. 미나는 피하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은 대화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게 오래된 감정이 올라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영도에게 말했다. 내가 예전과 다르게 뭔가 진심을 보이는 것 같긴 하다. 영도는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미나는 놀란 듯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정임의 표정엔 여전히 분노가 있었지만 그 안에 아주 작은 틈이 열려 있었습니다. 정임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용서한 건 아니다. 서연이도 그러지 않을 거다. 그 말은 단단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영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임은 산소 마스크를 벗지 못한 채 얇은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미나간의 옆에 서도 되는 사람인지 그건 시간이 알려줄 거다. 그 말에 미나는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임의 말은 허락도 금지도 아니었고 판단을 유예하는 말이었습니다. 미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아보고 싶습니다. 정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도 그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나는 그 말에 마음이 저릿해졌습니다. 영도 역시 눈을 감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정임은 손을 들어 미나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너 너무 착해서 상처받을까 봐 내가 더 겁난다. 미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아직 안 부서졌습니다. 그 말에 정임은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그래야 한다. 영도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 너무 고맙습니다. 정임이 그를 보며 말했다. 말은 조심해라. 고맙다는 말도 너무 쉽게 하면 안 된다. 영도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정임은 아주 잠시 그를 바라보다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됐다. 미나한테 잘해라. 그게 다다. 그 마른 마음 깊은 곳에서 꺼낸 오래된 사람의 결심 같은 말이었습니다. 미나는 그 순간 할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녀는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영도를 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세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밤이 깊어 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미나는 잠깐 내려가서 따뜻한 음료를 사오기로 했습니다. 정임은 약 기운 때문인지 깊이 잠들어 있었고 의사도 보호자에게 지금은 휴식을 취해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미나는 카페테리아로 내려와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들고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가볍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에 부딪히는 빗방울이 부서지듯 내려앉으며 오늘 하루 가득했던 감정들을 조금씩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나의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야.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미나는 돌아보았습니다. 장영도였습니다. 그는 거리를 유지한 채 서 있었고 미나를 보자마자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잠깐만 같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미나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왜요? 영도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혼자 두기에는 너무 힘든 하루였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 말이 아주 나쁜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미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미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에 서 있는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영도는 감사 인사를 하려다 그조차 부담일까 봐 그냥 고개만 숙였습니다. 둘은 창가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창밖의 겨울비는 더 조용해졌고 밤의 공기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잠시 후 미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영도는 미나를 바라보았다가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정임은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세월을 혼자 버텼습니다.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더 힘들어지신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영도의 목소리가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정임이 오늘 나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미나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도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너를 상처받지 않게 지켜달라고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미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뒤흔들었습니다. 할머니가요? 그 목소리는 거의 울음 직전의 떨림이었습니다. 영도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속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만, 내가 허락하는 만큼만 곁에 서겠다고. 미나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분명히 전에 없던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잠시 뒤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응? 혹시 엄마 사진 가지고 계십니까? 영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잠시 말이 없던 그는 조심스럽게 안주머니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갈색 가죽 사진첩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까? 미나는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받아들이는 순간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미나는 겨우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도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맑게 웃는 젊은 여성, 따뜻한 눈, 긴 머리카락, 가볍게 기울어진 머리. 미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 입에서 새어나온 단어는 기도처럼 떨렸습니다. 영도는 사진을 조용히 붙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맑음을 감당할 그릇이 못됐던 사람이었습니다. 미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엄마 이렇게 웃으셨습니까? 항상 그랬습니다. 영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너를 임신했을 때도 더 많이 웃었습니다. 미나는 사진을 바라보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영도는 그 모습을 보며 손을 뻗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미나가 더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저 조용히 말했다. 괜찮습니까? 미나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늘은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미나가 영도에게 건넨 처음으로 솔직한 감정의 형태였습니다. 영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 너무 고맙습니다. 미나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영도는 눈을 감았다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둘 다 참 서툴다고 하셨을 겁니다. 미나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살짝 웃었습니다. 잠시 뒤 미나가 사진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여주셔서. 내가 고맙습니다, 미나야. 미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가야겠습니다. 슬슬 깨실 시간이니까요. 영도도 일어섰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직 손이 닿지도 않았고 아버지와 딸이라 부를 수도 없지만 오늘 밤 둘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병실의 공기에는 잔잔한 기계음과 가벼운 숨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나는 의자에 기대 잠들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베개도 없이 팔 위에 올려져 있었고 춥지 않게 하려고 무릎 담요가 어깨까지 당겨져 있었습니다. 밤새 정임의 곁을 지키다가 그대로 잠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문틈에서 아주 천천히 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영도였습니다. 그는 혹시 깨울까 방문을 닫는 데조차 시간을 들이며 살며시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정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가느다란 숨만 오갔습니다. 영도는 침대 옆에 웅크리고 잠든 미나를 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미나의 어깨가 작게 오르내리며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 그는 그 순간 한 가지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을 버티며 성장했구나. 누구도 제대로 기대지 못한 채 할머니 한 명에게만 온 힘을 의지하며. 영도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미나의 무릎 담요 끝이 바닥으로 흘러내린 것을 보고 천천히 손을 들어 그 담요를 다시 미나의 어깨 위로 올려주었습니다. 담요를 건드리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나에게 닿지 않도록 어떤 실수도 하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담요를 정리해주고 난 뒤 영도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미나의 잠든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한참 뒤 정임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영도. 영도는 깜짝 놀라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쉿. 아이가 잠들었습니다. 정임은 미나를 바라보며 고요하게 속삭였습니다. 저렇게 자는 얼굴이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 영도는 정임 옆으로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영도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영도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미나가 혹시 불안해하진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정임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영도를 보며 홀로 생각에 잠긴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정말 변했구나. 영도는 당황한 듯 시선을 떨궜습니다. 변했다기보다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놓쳤던 자리로. 정임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늦었지만 미나한텐 나쁘지 않은 일일지도 모르겠다. 영도는 그 말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임, 혹시 내가 미나의 보호자가 되는 일이 너무 불편합니까? 정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숨을 들이쉰 뒤 말했다. 내가 죽고 나면 미나가 혼자 남는 개세상에서 제일 두렵다. 영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임은 아주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정말 지킬 거라면 그걸 내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 말은 허락도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어른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최후의 진심이었습니다. 영도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임, 내가 반드시 그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정임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든 미나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쓸어넘겼습니다. 그리고 영도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미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아이다. 그러니까 너도 쉽게 무너지지 마라. 영도는 숨을 삼킨 뒤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말명심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문득 미나가 잠결에 몸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둘은 동시에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한 아이를 함께 지켜보는 부모처럼. 그 순간이 누가 봐도 완성된 가족은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분명 그것을 향해 다가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병동의 공기는 조금씩 분주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오가고 카트를 끄는 바퀴 소리가 복도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병실 앞 복도는 비교적 고요했습니다. 미나는 병실 바깥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거의 자지 못한 탓인지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의무 기록을 살피던 담당 의사가 미나에게 다가오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미나는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어떠십니까?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말했다. 지금 상태만 보면 당장은 안정적입니다. 다만 문제는 앞으로가 될 것 같습니다. 미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앞으로라니요? 의사는 미나의 어깨 높이에 맞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폐 기능이 약해져 계십니다. 언제 또 큰 호흡 곤란이 올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 보호자 조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익숙한 말이 아니었으나 미나는 그 문장의 의미를 단번에 느꼈습니다. 보호자요. 네. 의사는 미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급박한 상황이 다시 생기면 즉시 결정을 내려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료 방향이나 수술 여부 같은 중요한 판단도 미성년자인 미나 학생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저 혼자서는. 의사는 말끝을 맺었습니다. 힘듭니다. 그 한마디가 미나의 무릎에서 힘을 쫙 빼버렸습니다. 의사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미나 학생 말고 할머니의 법적 보호자가 다른 분이 계십니까? 미나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의사는 조금 더 솔직한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장기 보호 결정을 대신 내려줄 성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미나는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학생이 믿을 만한 어른이 정말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미나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꽉 씹었고 눈가에 뜨거운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 순간 복도 한쪽에서 낮지만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미나는 놀라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장영도가 서 있었습니다. 의사는 놀란 듯 미나와 영도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 두 분은? 영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미나 학생의 생부입니다. 미나는 숨이 턱 막히는 듯 영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은 영도가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미나에게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 그렇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법적 보호자 확인 절차만 거치면 어르신의 중대한 결정을 대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영도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절차 지금 바로 진행해 주십시오. 의사는 차트를 들고 급히 움직였습니다. 네, 서류 준비해 오겠습니다. 의사가 자리를 떠나자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나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듯 서 있었습니다. 영도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너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이렇게 말해버려서.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짜 하실 겁니까? 할머니 일저 대신 결정하실 겁니까? 영도는 숨을 고르고 한 단어 한 단어 힘을 실어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미나의 입술이 흔들렸습니다. 저저 혼자 서는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미나야.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너 혼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미나는 손을 얼굴에 갖다 대고 작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크게 흐느끼는 소리도 억지로 참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게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영도는 미나에게 손을 뻗었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미나야. 미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제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영도는 숨조차 멈춘 듯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든. 미나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습니다. 할머니 지켜주세요. 저 혼자서는 너무 무섭습니다. 영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게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되더라도. 미나는 그 말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둘을 가르고 있던 마지막 벽 하나가 서서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임의 치료가 끝나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와 하얀 시트 위에 따뜻한 색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자리에 오래 앉아 있다가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아 그제야 주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은 깊게 잠들어 있었고 영도는 약간 떨어진 의자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울던 미나를 따라오지 않고 끌어안지도 않고 억지로 위로하지도 않은 채 그저 곁에서 지켜만 준 사람. 그 침착함이 미나에겐 오히려 더 따뜻함으로 느껴졌습니다.
미나는 떨리는 숨을 한번 고르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했던 말이요. 영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말씀이요. 미나는 손가락을 꼬며 천천히 이어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켜달라고 한 거 그거 취소 안 하겠습니다. 영도의 눈이 아주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지금까지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관심 보이면 다 이유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면 약해질까 봐 겁났습니다. 영도는 숨을 삼키며 듣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창가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하니 요 며칠 동안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영도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미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프고도 단단했습니다. 누군가한테 기대도 괜찮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요. 영도는 그 말에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눈가에 천천히 물기가 고였습니다. 미나는 영도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그를 정면에서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미나의 입에서 나온 호칭은 아버지도 아니고 아저씨도 아니고 그동안 써왔던 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부담도 없고 거부도 없는 중립적이지만 분명 인정이 담긴 호칭. 영도는 그 한 단어만으로도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미나야? 미나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영도는 순간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내가 더 부탁해야 할 사람은 너입니다. 미나가 놀란 눈으로 영도를 보자 영도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나를 믿어준다면 그 믿음이 헛되지 않게 나는 내 남은 삶을 쓸 것입니다. 미나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잠시 후 정임이 잠에서 살짝 깨어 두 사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미나와 영도의 눈빛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정임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주 피곤하지만 한층 편안해진 미소였습니다. 둘이서 대화 좀 했구나. 미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요. 정임은 영도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장영도. 네. 아까 한 말 지키면 된다. 영도는 진지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정임은 다시 미나를 바라보며 자기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미나야 이제는 기대도 된다. 그 말에 미나의 눈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정임의 목소리는 매우 약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너 혼자 너무 오래 버텼다. 이제 누가 도와주면 받아들여라. 미나는 그 말 끝에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도는 그 장면을 보며 숨을 길게 들이쉬었습니다. 미나가 그 말을 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인생의 어떤 성공보다도 훨씬 큰 의미였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는 오래된 상처와 두려움 위로 아주 조심스럽게 가족이라는 단어의 그림자가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의 상태는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지만 의사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나는 할머니 옆에서 얌전히 책을 읽고 있었고 영도는 한쪽 테이블에서 병원비 서류와 보호자 관련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비쳤고 병실안 공기는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른 조용히 안정된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의사와 간호사 두 명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최정임 보호자분이신가요? 의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미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도 역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두 사람을 보며 차트를 정리했습니다.
두 분 모두 보호자로 확인되어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치료 방향과 입원 기간 조율에 대해 함께 상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나는 의사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많이 안 좋으신가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크게 악화된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계속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분이 항시 곁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 말에 미나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항시 보호자. 그 단어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인지 미나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도가 조용히 한 걸음 나섰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장영도 씨가 계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입원비 처리도 그렇고 긴급 상황 대응도 그렇고요. 미나가 그 말을 듣는 순간 흔들렸던 마음이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뒤 의사와 간호사가 나가고 병실의 문이 닫히자 정임이 숨을 고르며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미나야, 너 학교는? 미나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학교에서도 조정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정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바로 영도를 향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너는? 영도는 잠시 정임의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낼 생각입니다. 미나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서요? 그래. 영도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 병원에 보호자 대기실이 있고 간이 침대들도 있다더구나. 정임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너 회사 일은? 영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회사만 챙겼습니다. 이제는 다른 걸 챙길 때도 된 것 같습니다. 미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영도는 미나 쪽으로 돌아서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묻는다면 더더욱 괜찮다. 그 짧은 대답. 그 한 문장이 미나에게는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어른의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침묵이 잠시 흘렀고 정임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안심해도 되겠네. 미나는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더 치료해야 하시잖아요. 정임은 흔들리는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니다. 그동안 너 혼자서 버티는 걸 내가 지켜보는 게 더 아팠다. 미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걸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영도는 정임의 말이 주는 의미를 알고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함께 버티겠습니다. 정임은 피곤한 숨을 내쉬며 말했다. 좋다. 둘이서 잘해봐라. 그 말은 단순한 지지가 아니었습니다. 정임이 처음으로 미나와 영도 둘을 함께라는 단어 속에 넣어준 순간이었습니다. 미나는 그 말이 너무 낯설고 너무 따뜻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도도 감히 무슨 말을 붙여야 할지 몰라 고개를 한참 숙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진짜 보호자 되는 겁니까? 영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나야. 미나는 그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허락한다면 나는 그 자리를 감히 맡고 싶다. 미나는 한참 동안 그 말의 무게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락하겠습니다. 영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아주 조용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임은 그 모습을 보며 마치 오래된 겨울이 끝나가는 것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미나 혼자 아니다.
미나는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을 살짝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아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병원 복도는 더없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나는 잠에서 깨보니 자신이 병실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창밖은 아직 새벽 차갑고 고요한 공기만이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침대 옆에는 영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 병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간호사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 보호자분. 지금 어르신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다만 장영도 씨는 아까 보호자 대기실에서 쉬는 것 같더라고요. 미나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금요? 새벽인데 아직 안 주무셨어요? 간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환자분 상태 확인도 하고 미나 학생 잠든 것도 살피고 미나는 가슴이 이상하게 저릿해졌습니다. 그동안 누군가 자신을 지켜본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그 감정이 낯설고도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로 옆에 있으니 금방 찾으실 거예요. 보호자 대기실 문을 살짝 열자 희미한 형광등빛 아래 긴 의자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영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코트를 벗어 무릎에 덮고 머리는 뒤로 약간 기대고 눈을 감은 채 아주 잠깐 숨 돌리는 모습. 하지만 깊게 잠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피곤한 숨결이 고르고 홀로 여기서 밤을 보낸 표정이었습니다. 미나는 문을 잡고 서서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이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영도가 눈꺼풀을 천천히 떴습니다. 미나가 서 있는 걸 보고 놀라서 바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아, 미나야. 깨웠나? 미나는 머뭇거리다 물었습니다. 여기서 주무신 겁니까? 영도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다. 외병실에서 쉬지 않으셨습니까? 너랑 정임이 편하게 자도록 말이야. 영도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다. 너희 2사람 곁에서 자는 게 내겐 좀 과한 일일까 싶어서. 미나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서툴고 어색하고 아직 불완전한 관계지만 영도가 이것저것 계산하기보다는 그저 조심스럽게 선을 지키는 모습이 미나에게는 오히려 신뢰로 느껴졌습니다. 여긴 너무 춥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영도는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웃었습니다. 괜찮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얕아진다. 미나는 의자를 바라보며 조금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도는 말없이 미나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디서 자면 좋겠습니까? 미나는 곧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도 정리되지 않은 채 입술만 떨렸습니다. 한참 뒤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실 내 옆에 의자 있지 않습니까? 영도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미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이 멀리 있는 게 더 이상합니다. 영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고맙구나. 미나는 서둘러 병실로 돌아가며 말했다. 그냥 침대 아래 가니 의자에서 잠깐이라도 쉬세요. 그 말은 자리를 함께 해달라는 의미였고 미나가 스스로 내린 또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영도는 대기실에 잠시 서 있다가 그 자리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믿어도 되는 거겠지.
그는 천천히 걸어 미나가 기다리고 있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기운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병실 안에는 따스한 햇빛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할머니 옆 의자에 앉아 잠시 책을 펼쳐 들었지만 집중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코트를 벗어 팔에 걸친 최영도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미나는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셨습니까? 영도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에 너무 불편한 곳에서 자게 한 건 아니었느냐?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선생님이 멀쩡히 저기서 추위에 떨고 있는 게 더 이상했습니다. 영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병실 안간히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잠깐의 정적. 서로에게 익숙하지 않은 정적이지만 이제는 부담만 있는 정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정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둘이 벌써 와 있었냐?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새벽부터 같이 있었습니다. 정임은 영도를 흘끗 보고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잤냐? 영도는 난처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간이 의자에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정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평가하듯 그러면서도 오래된 인연을 다시 들여다보듯. 그리고 작게 말했다. 그래. 그 정도는 해야지. 영도는 그 말에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미나는 이 아침의 공기가 언제와는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세 사람이 한 방 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조용히 안정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정임은 베개를 조금 높여달라고 손짓했습니다. 미나가 베개를 살짝 받쳐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숨쉬기 좀 편하십니까?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훨씬 좋다. 그 모습을 영도가 지켜보았습니다. 표정에는 이제야 비로소 가까이 있어도 되는 자리에 앉은 사람의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뒤 정임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셋이 있으니까 좀 이상하구나. 미나가 의아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상하다니요? 정임은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미나 영도 다시 미나. 한 집에 사는 사람들 같아서. 그 말은 세 사람 모두에게 순간의 침묵을 선사했습니다. 미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아침부터 무슨. 영도도 한마디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그런 과분한 말씀을. 정임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천천히 웃었습니다. 허락도 아니고 부담도 아니고 희망도 아닌 그저 오래된 삶을 살아온 사람의 담백한 진실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셋이 이렇게 있는 거 나쁘지 않구나. 미나는 가슴이 조금 저릿해졌습니다. 그렇다는 걸 자신도 이미 느끼고 있었으니까. 말없이 지켜보던 영도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임은 영도의 말투에 이변이라도 본 듯 한쪽 눈썹을 올려 물었습니다. 너도? 영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이 방에 세 사람이 같이 있는 게 처음으로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미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조용히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말하고 나니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임은 미나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됐다. 그저 그 한마디. 하지만 그 문장은 세 사람에게 이 아침의 공기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치 누구도 바라지 않았지만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 가족이 되어가는 순간처럼 정임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뒤 미나는 잠시 집에 들러 갈아입을 옷과 생활용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영도는 혼자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 방은 그가 평생 피하고 살아온 공간. 가지런히 정돈된 서류들 사이에서 단 하나만은 그가 절대 손대지 못한 서류함이 있었습니다. 철제 잠금 장치가 달린 무겁고 오래된 서류함. 영도는 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결심한 듯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철컥 묵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류함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정임과 미나에게 아직 말하지 못한 남은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도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 묶음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 1999 고 최서연 기록. 영도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혀 가슴을 누르며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서연아. 서연의 이름을 혼자 부르며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옅게 바랜 종이들이 투둑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서연의 병원 기록 문제는 없었다는 출산 기록 그리고 그가 외면해 온 한 장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사건 보고서, 비공식 문서, 실종 추정 경위 가족 동반, 불화, 장기적 스트레스, 우울 및 불안 증상 확인. 영도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걸 내가 외면했지.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종이를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발에 있었고 글씨는 서연의 필체였습니다.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미나 지켜줘야 하는데 나는 너무 힘들어. 그 아래에는 조금 더 흐린 글씨. 영도야 미안해. 너를 탓하지 않을게. 영도는 그 마지막 줄을 보는 순간 숨을 들이쉬었으나 숨이 끝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두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신이 버렸다고 믿었던 사람은 사실 그를 탓하지 않겠다고 마지막까지 쓰고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영도는 책상에 손을 짚고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왜 나는 그걸 이제야 보게 되는 거냐? 그의 눈가에서 오래 묵혀있던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때 문이 노크도 없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미나였습니다. 선생님? 영도는 급히 눈물을 닦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나는 문가에 서서 그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미나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영도는 숨을 한 번 크게 삼킨 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미나는 책상이 봉투에 쓰인 글씨를 보는 순간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엄마 이름. 영도는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엄마 기록이다. 미나는 천천히 다가와 떨리는 눈으로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영도는 미나를 향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실종된 줄로만 알았던 거 기억하지? 네. 사실은 영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우울 증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그때 이미 있었다. 미나는 숨을 들이끄는 듯 입술을 떨렸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깨끗하게 떠난 게 아니라 영도는 미나가 상처받지 않도록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어했다. 너무 많이. 미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종이를 움켜쥐려다 터질 듯한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까? 영도는 자책이 뼈에 사무치는 듯 숨을 떨며 말했다. 아니, 그때는 몰랐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미나는 그제야 영도의 눈이 붉어져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떠났습니까? 영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꺼내 놓았습니다. 떠난 게 아니다. 무서워서 피했다. 그 말 한 줄에 미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영도는 손을 떨며
서연의 손편지를 미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너희 엄마가 남긴 마지막 말이다. 나는 너에게 숨기고 싶지 않다. 미나는 천천히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힌 엄마의 마지막 흔적을 눈으로 따라가던 미나의 눈에 천천히 눈물이 고여갔습니다. 엄마. 그 울음은 절망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그리움만이 남아있는 가장 깊은 울음이었습니다. 영도는 미나 곁으로 다가가려다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영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나는 눈물이 떨어지는 얼굴로 서연의 메모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미나는 숨을 들이마시며 한 단어씩 힘을 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영도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져 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미나야.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는 엄마의 진짜 이야기를 선생님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그 말은 미나가 과거와 아버지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정면에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영도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그들의 눈에서 서로 다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눈물이 둘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서재에서 나와 손에 쥔 서연의 메모를 꼭 붙든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해질 정도로 그 메모를 놓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영도가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천천히 다가와 미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놓인 조그만 테이블 위에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만이 고요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영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였지.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언젠가는 듣게 될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종이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요, 선생님. 응? 엄마가 왜 이 기록들을 남겼을까요? 영도는 답하기까지 조금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손을 모아 입술에 대고 오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서연이는 병원을 여러 번 찾았습니다. 미나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러 번이요? 영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나도 몰랐다. 일에 빠져 있었고 서연이가 힘들어 한다는 신호를 단 하나도 보지 못했다. 미나는 눈을 떨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선생님께 말 안 했습니까? 영도는 눈을 감았습니다. 말하려 했지. 여러 번. 미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왜? 영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듣지 않았다. 그 말은 실수나 변명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에게 내리는 가장 무거운 판결과도 같았습니다. 미나는 조용히 묻습니다. 정말 한 번도요? 영도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는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서연이가 힘들다고 하면 좀 쉬어라. 돈 걱정은 하지 마라 그런 말만 했다. 정작 서연이가 원했던 말은 괜찮냐, 어떻게 해줄까 그런 말이었는데 미나는 서연의 메모를 가만히 바라보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글씨가 떨려 있습니다. 영도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맞다. 그때 이미 너희 엄마는 자신을 잃어버릴 만큼 힘들었다.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저를 놓고 사라진 것도 그 힘듦 때문이었습니까? 영도의 눈이 깊게 흔들렸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렇다. 미나는 종이를 꼭 쥔 손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간 거면. 그 말 끝에 미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영도는 그 떨림을 느끼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조금은 덜 아프냐?
미나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은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를 바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이 조금 옅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영도는 미나가 처음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마음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에 조용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응? 그럼 왜 엄마의 실종 신고 감의 확인으로 처리됐습니까? 영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미나는 영도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뭔가 더 숨기고 계십니까? 영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가 식어가는 동안 서재에서 들고 내려온 서류 봉투가 테이블 위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숨을 들이쉬더니 정면으로 말했다. 저 이제 도망치는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영도는 그 말에 흠칫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나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떠났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영도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말해야 한다. 미나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영도는 서류 봉투에서 한 장의 오래된 종이를 꺼내 미나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서연 사건 관련 비공식 진술자 박도연. 미나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도는 눈을 감았다 뜨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다. 미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영도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너희 엄마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기도 하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멈췄습니다. 미나는 그 자리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엄마에게 무슨 짓이라도 했습니까? 영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하지만 그가 품고 있던 이야기가 진실의 마지막 조각이다. 미나는 손에 쥔 종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만나야겠군요. 영도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만나도 된다면 나와 함께 가야 한다. 미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가겠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에 무거운 진실이 놓여 있었지만 그 위에 같이 가겠다는 결심이 놓였습니다. 그 결심은 실제로 과거를 향해 함께 걸어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겨울바람이 거칠게 불어오는 오후 미나와 영도는 오래된 상가들이 모여있는 남부 구도심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지금의 번화한 서울과는 달리 오래된 가게 간판, 문 닫힌 소규모 공장들, 그리고 간간이 들려오는 금속 소리만이 오랫동안 시간을 버텨온 흔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작은 파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기 맞습니까? 영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박도연이라는 남자가 여기서 일하고 있다더구나. 미나는 한 번 숨을 삼켰습니다. 엄마의 마지막을 알고 있던 사람. 영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서연이를 마지막으로 봤다. 그 순간 미나의 손이 떨리는 걸 보고 영도는 아무 말 없이 걸음을 조금 늦췄습니다. 그녀의 속도를 맞추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은 좁은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래된 공업용 기계들이 철제 울타리 너머로 놓여 있었고 악스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 섞여 묵직한 공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응? 그 사람 정말 엄마에게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죠? 영도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건 분명하다. 최악의 추측들은 전부 아니었다. 미나는 그 말에 너무나 명확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공포가 생겼습니다. 그럼에 엄마의 마지막을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겁니까? 영도는 미나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속도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서현이가 그 사람에게만 털어놓을 수 있었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나의 심장이 크게 한번 울렸습니다. 엄마가 선생님한테 말하지 못했던 걸 그 사람에게 말했었다는 건가요? 영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는 숨을 내쉬며 조금 더 굳은 얼굴로 말했다. 그럼 그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영도는 그 말이 주는 의미를 알고 잠시 걸음을 멈춘 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미나야. 미나는 돌아보았습니다. 영도는 너무 많은 후회와 너무 많은 결심이 담긴 눈으로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듣지 못해도 되는 일이면 내가 맡겠다. 하지만 그는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꼭 알아야 하는 진실이면 나도 끝까지 곁에서 들을 것이다. 미나는 영도의 말에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말할 수 있는 상대로 정식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였습니다. 영도는 그 한마디만으로도 수십 년 묵은 죄책감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고맙다 미나야. 둘은 낡은 철제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도연 용접공. 미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기가 엄마의 마지막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까? 영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나의 손이 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영도는 그 손 위에 조심스럽게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닿지 않게 하지만 흔들리는 것을 잡아주는 거리로. 괜찮다. 내가 있다. 미나는 그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함께 철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안쪽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고된 노동에 익숙한 50대 후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엔 쇳가루가 묻어 있었고 낯선 얼굴을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요?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영도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미나는 영도 대신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씩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최서현이 딸입니다. 박도연의 눈동자가 즉시 흔들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갑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미나는 조용히 묻습니다. 저희 엄마의 마지막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도연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만큼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말해야지. 이제는 말해야 한다. 미나는 뒤를 돌아 영도를 보았습니다. 영도는 미나의 눈을 똑바로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함께 듣자. 그리고 셋은 천천히 공업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숨겨졌던 진실이 마침 내 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용접기 냄새와 쇳가루가 공기에 섞여 있는 낡고 좁은 공업소 안. 박도연은 작업대 옆 스툴을 끌어다 놓으며 말없이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영도와 미나는 서로를 바라본 뒤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작업장 안에는 용접기 불빛이 남긴 그 흐름과 수십 년간 쌓인 작업 흔적이 빼곡했습니다. 분위기는 숨을 크게 들이쉬기도 어려울 만큼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꺼내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두 손을 내려다보며 거칠게 만져진 손가락을 천천히 비볐습니다. 최서형 그 여자가 너희 엄마가. 미나는 숨을 삼키며 손등을 무릎 위에서 꼭 붙잡았습니다. 그날 여기까지 직접 찾아왔습니다. 미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여기를 왔다고요?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날 혼자였고 많이 힘들어 보였지요. 미나는 자기도 모르게 의자에서 조금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무슨 상태였습니까? 박도연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눈은 퀭했지만 말은 또박또박했습니다. 너희 엄마는 어지러운 사람 아니었지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영도가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박도연은 기억을 더듬는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내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당신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나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하필 아저씨였습니까? 박도연은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나는 너희 엄마의 상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옛날에 한번 도왔던 적이 있을 뿐이지요. 영도가 놀랐습니다. 도왔다고? 박도연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번 사고가 크게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서연 씨가 기계에 손이 끼일 뻔했는데 내가 바로 옆에 있었지요. 그때부터 가끔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영도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습니다. 그는 너무 늦게 알아버린 사실을 또 하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 서연이가 너한테 자꾸 뭐라고 했던 이유가?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한테 말하면 집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든 얘기를 하면 부담만 준다고 그게 더 두렵다더군요. 영도는 숨이 막히는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걸 난 모르고. 미나는 엄마의 마음을 상상하자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저씨 그날 엄마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말해주실 수 있습니까? 박도연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심한 듯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수십 년 동안 가슴에 눌러놓았던 무거운 기억을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너희 엄마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가기 전에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이 사람들한테 더 나을 거예요. 라고. 미나의 눈에서 즉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그 말을.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나는 그 여자를 붙잡았습니다. 그건 절대 아니라고 하기는 엄마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했지요. 영도의 손등에 파르르한 떨림이 생겼습니다. 그럼 서연이는? 박도연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엄마는 자살할 마음으로 여기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미나는 눈물을 멈추고 박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왜? 박도연은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남은 조각을 꺼냈습니다. 너희 엄마는 사라지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잠시 치료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나의 눈이 크게 커졌습니다. 치료? 맞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병원 상담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도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랬는데 왜 실종으로? 박도연이 천천히 눈을 들어 영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장 아픈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날 병원을 가려고 길을 나섰지만 도중에 몸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미나의 손이 입가를 덮었습니다. 어디서 쓰러지신 겁니까? 박도연은 말하기 힘든 듯 오래 침묵하다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한강 인근의 인적 드문 공터에서 쓰러졌습니다. 미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럼 엄마는? 박도연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한순간에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저 너무 지쳐서 몸과 마음이 한계에 도달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미나의 눈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엄마는? 박도연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살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영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말은 그가 20년 동안 짊어졌던 죄책감을 정면에서 뒤집어 놓는 말이었습니다. 박도연은 마지막 문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나는 너희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게 나도 평생의 짐이었지요. 미나는 눈물을 닦을 틈도 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군요. 박도연은 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여자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영도는 의자에서 손을 떨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그 한 단어는 20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한 사람의 비명이었습니다. 미나는 엄마의 진실이 밝혀진 순간 주저앉을 뻔했지만 그 옆에 영도가 팔을 대고 그녀를 받쳐주었습니다. 둘은 처음으로 같은 진실 앞에서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도연의 작업장 문이 조용히 닫히고 난 뒤 공업소 바깥은 해가 거의 져버린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둘의 발걸음은 그 자리에서 쉽게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영도는 복도 벽에 한 손을 짚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고통과 후회, 충격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미나는 그 모습을 처음 보는 듯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영도는 입술이 떨리는 상태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그때 그 한마디만 제대로 들었더라면. 손등이 벽을 짚은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서연이 말을 제대로 들었더라면. 미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잘못 아닙니다. 아니다. 영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도망쳤다. 서연이가 힘들다고 할 때 들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가.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엄마는 살고 싶어 했는데 나는 그걸 몰랐다. 영도의 어깨가 처음으로 크게 떨렸습니다. 미나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손을 천천히 뻗어 영도의 팔목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영도는 눈을 크게 뜨며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말할 수 없이 깊은 공허와 후회가 넘칠 듯 담겨 있었습니다. 미나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살고 싶어 했다는 말저도 들었습니다. 영도가 숨을 멈춘 듯 미나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떠난 이유 그게 저 때문이 아니었다는 말도 저도 들었습니다. 미나의 손이 영도의 손을 조금 더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천천히 가장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 혼자 죄책감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영도의 눈에 한순간 빛이 흔들렸습니다. 미나야. 미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무너지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를 붙잡아준 사람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영도는 입술을 떨며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미나는 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혼자 울지 마십시오. 그 말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와 다름없는 울림을 가진 말이었습니다. 영도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숨기지 않은 눈물. 그는 한 번, 두 번 숨을 크게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저를 옆에서 받아주셔서. 둘 사이에 찬 바람만 불고 있었지만 그 바람은 이제 둘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둘은 서로를 지탱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로. 늦은 저녁. 병원 복도는 한산했고 장밋빛 조명이 조용히 반사되는 바닥만이 세 사람의 하루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미나와 영도는 정임의 병실 문 앞에서 서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산소 발생기의 일정한 소리만 작고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미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응? 할머니께 오늘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할까요? 영도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복도 창문 밖 어두운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임 어르신은 너희 엄마를 누구보다 아꼈지. 네. 그분도 서현이가 사라진 뒤 오래 고통스러워하셨다. 미나는 그 말이 더 깊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에게도 할머니는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해 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영도가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지금 그분의 건강은 말 그대로 위태롭다. 미나는 손끝을 조용히 움켜쥐었습니다. 그렇죠. 영도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들은 그 모든 진실을 지금 바로 말씀드리면 그분이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 미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정임에게 당장 말하고 싶은 마음과 그로 인해 할머니의 몸과 마음에 어떤 상처가 생길지 두려운 마음 사이에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미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요. 영도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나의 목소리는 성숙해진 울림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무조건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손을 가슴 앞에서 살포시 맞잡았습니다. 엄마가 살고 싶어 했다는 거그거 하나만큼은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영도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미나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버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정말 끝까지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는 거. 그 말을 하며 미나의 눈이 젖어갔습니다. 그 사실만 말씀드려도 할머니는 조금은 편해지지 않을까요? 영도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스스로 지고 있던 짐보다 이 아이가 지금 들고 있는 마음이 더 무겁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도는 아주 천천히 한 걸음 미나 쪽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 정도라면 정임 어르신께 말씀드릴 수 있겠다. 미나는 살짝 놀란 듯 눈을 올렸습니다. 정말요? 영도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늘 하루 중 처음이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분은 서현이가 버티지 못했다는 고통보다 서현이가 살고 싶어 했다는 희망을 훨씬 더 듣고 싶으실 거다. 미나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둘의 마음이 조금씩 같은 방향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복도 문이 조용히 열리며 야간 간호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아, 보호자분들. 정임 어르신 이제 주무셨어요. 미나는 살짝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무리하지 마시고 내일 다시 오셔서 보세요. 간호사는 미소를 남기고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힌 뒤 미나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내일 할머니 깨시면 엄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영도는 그 결심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알고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 우리 같이 얘기하자. 미나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눈물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미나와 영도는 이제 같은 진실을 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오늘의 어둠은 조금은 덜 외로웠습니다. 둘은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더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복도에서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힘이 단단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릿한 겨울 햇빛이 스며들어 병실 안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조금 기운이 들어 보이는 얼굴로 침대에 기대어 앉아 천천히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미나와 영도가 어제보다 훨씬 무거운 표정으로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임은 두 사람을 보자 금세 표정을 읽어냈습니다. 왜 그래 둘 다. 어제보다 더 꺼졌네. 미나는 숨을 작게 들이쉰 뒤할머니 옆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영도는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망설이듯 침대 옆 발치에 조심스럽게 섰습니다. 정임은 이상함을 눈치챈 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둘이 무슨 일 있었나 보다? 미나는 꼭 쥔 손을 풀지 못한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여 제 엄마에 대해 들었습니다. 정임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서연이?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그때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정임은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오랫동안 듣고 싶었지만 두려워했던 말 그 문 앞에 선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영도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정임 어르신 저희가 들은 이야기를 어르신께도 알려드리는 게 맞겠다 싶었습니다. 정임은 심장이 긴장한 듯 천천히 손을 모았습니다. 말해봐라. 이제 더 숨길 것도 없지. 미나는 그 말에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할머니 손등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할머니. 응. 미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엄마는 죽으려고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정임의 눈이 즉시 크게 흔들렸습니다. 미나는 떨리는 숨을 잠시 잡고 다시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는 살고 싶어 했습니다. 정임은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뭐라고? 미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는 치료받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로 다시 살아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렀습니다. 입술을 꼭 다물어 애써 참았지만 그 눈물만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애가 서연이가 살고 싶었다고? 미나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할머니 손등을 감싸쥐었습니다. 네, 할머니. 엄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지쳐서 잠시 치료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정임의 어깨가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서연이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고 믿으며 살아왔던 그 인생이 한순간에 다른 색을 띠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내가 그 애 마음을 아무것도 모르고. 미나는 허리를 굽혀 정임의 어깨를 천천히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할머니는 엄마를 누구보다 사랑하셨으니까요. 정임은 어린 손을 붙잡으며 흐느낌을 겨우 참아냈습니다. 서연이가 살고 싶어 했다고 그 말이 나한텐 제일 큰 위로다. 영도는 정임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숨을 잠시 삼켰습니다. 자신이 평생 가장 무겁게 짊어져 온 짐이 지금 다른 사람의 울음 속에서 풀리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눈물을 닦으며 영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영도야. 영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임은 그를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내 잘못 아니다. 그때 우린 다 몰랐던 거다. 그 말에 영도는 눈을 감으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듣는 용서 같은 말이었습니다. 미나가 정임의 손을 더 깊이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우리 셋이 같이 엄마 이야기예요. 숨기지 않고. 정임은 눈물이 맺힌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조용한 병실 공기 속에서 세 사람은 끝내 서로의 손을 조심스레 맞잡았습니다. 그 손들은 같은 상처를 견디기 위해 비로소 같은 온도로 연결된 손들이었습니다. 정임이 조금 잠든 사이 미나와 영도는 병실 창가 쪽으로 자리를 옮겨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흐린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병실 안은 기묘하게도 따뜻하고 고요했습니다.
미나는 정임이 방금 전 했던 말을 계속 곱씹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살고 싶어 했다는 말 그게 나한텐 제일 큰 위로다. 자신이 들은 진실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 사실이 미나에게도 가볍지 않은 울림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정임이 천천히 눈을 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둘 다 어디 갔나 했네. 미나가 재빨리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좀 쉬셨어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잠깐이라도 눈 붙이니 조금 살겠다. 영도도 가까이 다가와 정임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어르신? 정임은 그 말에 살짝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너는 왜 자꾸 어르신이래? 나이도 비슷한 것들이. 영도는 순간 얼어붙었다가 어쩔 줄 모르며 웃었습니다. 미나는 그 장면을 보고 잠시나마 긴장이 풀렸습니다. 정임은 둘을 번갈아 보다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둘. 미나와 영도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임은 숨을 고르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서로 좀 의지해라. 둘은 동시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예. 정임은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며 작게 혀를 찼습니다. 서연이 이야기 너희 둘이 같이 들은 거잖아. 미나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도는 그 말이 너무 직접적이어서 어색하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임은 이어 말했습니다. 둘 다 마음에 상처가 깊어. 그건 나이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지. 미나는 그 말이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정임은 영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늙은이는 너희 엄마 일로 20년 동안 죄책감에 갇혀 살았고, 그리고 미나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너는 엄마 잃은 상처 끌어안고 혼자 견뎠지.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닥만 보았습니다. 정임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 부드럽지만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둘이 서로 기대라.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한순간 깊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미나가 먼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지막 부탁이라니요. 할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임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내가 오래 못 산다는 건 우리 셋 다 알잖아. 미나의 눈이 즉시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정임은 미나의 손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괜찮아. 난 충분히 살았다. 영도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정임은 갑자기 시선을 영도에게 옮겼습니다. 영도야. 영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임은 힘이 조금 빠진 목소리였지만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나 없는 동안이 애네가 책임져라. 영도는 숨이 턱 막힌 듯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정임 어르신. 정임은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도망치지 않을 거라는 거나 이제 안다. 영도의 눈에 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그를 평생 잡아끈 죄책감의 사슬을 정임이 직접 끊어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임은 또다시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너. 미나가 눈을 크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정임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너도 이 사람한테 기대도 되고 기댈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라. 미나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정임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천천히 맞잡았습니다. 가족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 그 말은 미나와 영도 사이에서 잔잔한 물결처럼 울렸습니다.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영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영도도 어색하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둘 사이에는 명확한 무언가가 생긴 듯 했습니다. 함께 버티자. 함께 살아가자. 더 이상 혼자 두지 말자.
정임은 그 둘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이제야 좀 마음이 놓이네. 병실 안에 조용히 햇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조용히 이어진 채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저녁 면회 시간이 모두 끝나고 복도 불빛이 하나 둘 낮아지는 시간. 그날의 일로 지친 미나와 영도는 정임의 병실에서 조용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임은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창가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셋이서 같이 있고 싶다. 그 말에 미나와 영도의 움직임이 순간 멈췄습니다. 미나가 먼저 다가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불편하실 텐데 괜찮으세요? 정임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 오늘 같은 날은 혼자 있고 싶지 않다. 영도도 자기 자리를 조금 당겨오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옆에서 있겠습니다. 필요하신 건 바로 말씀하시고요. 정임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옆에 있으면 든든하지. 영도는 잠시 말없이 웃다가 그 말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되새기며 그러지 못한 20년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을 켜켜이 눌러 삼켰습니다. 미나는 정임의 손을 잡고 살짝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정임은 그 손을 다시 감싸며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희 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참 좋구나. 영도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미나는 눈물이 고이는 걸 숨기느라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정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이제 오래 못 간다는 건 너희도 안다. 미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하지 마세요. 정임은 미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는 서연이도 보내줬고 너도 이렇게 잘 컸고.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떨렸습니다. 이제 마음을 내려놓을 때가 된 거지. 미나의 눈에서는 조용히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 할머니 없으면. 정임은 그 말을 끊고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 혼자 두지 않는다 했잖아. 영도가 있잖니.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영도를 바라봤습니다. 영도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 아이 지키겠습니다.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정임은 안도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 말이면 충분하다. 창밖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도시의 빛들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고 병실 안에는 세 사람의 숨결만이 고요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미나는 정임의 손을 잡은 채 그녀의 옆에 붙어 앉았습니다. 영도는 간이 의자를 끌어 침대 가까이 가져다 놓았습니다. 정임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셋이 있는 게 참 좋다. 미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할머니. 영도도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정말 그렇습니다. 정임은 셋이 함께 있는 이 시간을 눈에 깊게 담아두려는 듯 두 사람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밤 참 따뜻하구나. 미나는 그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잠드셔도 저 갈 데 없어요. 정임은 그 말에 눈을 살짝 감았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잠깐 눈을 붙여볼까? 미나도 영도도 말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임은 두 사람의 손을 동시에 잡은 채 살포시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 안조명은 따뜻한 빛을 머금고 세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아주 오래 같은 밤을 보냈습니다. 하룻밤이 조용히 지나가고 겨울의 새벽빛이 창문 아래 희미하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정임의 손을 잡은 채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고개를 조금 떨군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영도는 간이 의자에서 꾸벅거리며 몇 번 잠에서 깨었다 들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살며시 열리며 야간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들 밤새 고생 많으셨어요. 영도는 빠르게 일어나며 정임의 상태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어르신은 어떠십니까? 간호사는 침대 모니터를 살펴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정 상태예요. 다만 그녀는 조금 머뭇거리더니 영도의 손에 하나의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임 어르신께서 혹시라도 오늘 밤을 넘기면 아침에 꼭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영도와 미나는 동시에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낡은 핑크색 편지 봉투. 정임이 손때 묻힌 글씨로 적어둔 문구가 있었습니다. 네 사람들 앞으로. 미나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 가저이에게 남기신 건가요? 간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꼭 아침에 셋이 있을 때 열어달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영도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셋이. 간호사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건네고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미나는 정임이 여전히 천천히 숨을 쉬는 걸 확인한 뒤 영도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열어볼까요? 영도는 잠시 망설였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임 어르신 뜻이었으니까. 미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임이 직접 쓴 흔들린 필체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 편지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영도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의 편지. 내 사람들아. 너희 셋을 이렇게 부를 수 있어 내가 참 기쁘다. 영도야. 너는 서연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너무 오래 미워했다. 그만해라. 그 애는 널 원망하지 않았다. 영도는 그 구절을 듣는 순간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미나가 그의 손등에 살짝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미나야,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너를 사랑한 엄마의 마음을 내가 다시 품고 가는 게 내 마지막 바람이다. 미나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둘아, 나는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할 거다. 하지만 내가 없어져도 너희 둘은 서로를 부디 챙겨라. 미나는 손등을 닦으며 목이 메어 읽어 내려갔습니다. 가족은 피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견딘 시간이 만든다. 영도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너희 둘이 서연이가 못 지킨 서로를 대신 지켜다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편지는 이 한 줄로 끝났습니다. 내 사람들아, 끝까지 사랑한다. 편지가 끝나는 순간 미나는 그 자리에서 참지 못하고 조용히 울음을 흘렸습니다. 영도도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둘은 아무 말도 없었지만 정임이 남긴 마지막 말들은 병실 안에서 조용히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가정 마루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셨네요. 영도는 눈가를 닦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런 것 같다. 미나는 정임의 편지를 품에 안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도는 천천히 미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기대어 아침 햇빛이 조금 더 밝아지는 병실 속에서 오래도록 말없이 울었습니다. 정임의 편지 한 장이 세 사람을 진짜 가족으로 묶는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겨울 아침 특유의 희미한 빛이 천천히 병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미나는 정임의 손을 꼭 잡고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영도는 간이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아주 고요하게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임은 새벽보다 조금 더 힘이 빠진 얼굴로 천천히 눈을 떴다. 아가야. 미나는 재빨리 몸을 기울여 할머니의 손등을 감싸쥐었다. 할머니 깨셨어요? 정임은 미나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평생을 들여 만들어낸 사랑의 마지막 모양이었다. 울었구나. 미나는 눈가를 닦으며 웃었다. 괜찮아요, 할머니. 편지 잘 읽었어요. 정임의 눈가에 온기와 슬픔이 동시에 스쳤다. 그래. 내 사람들 이제 서로 지켜주라. 영도가 천천히 다가와 침대 옆에서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편히 쉬십시오. 제가 미나 잘 지키겠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영도야. 너는 지금이라도 참 고맙다. 영도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저야말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정임은 한번 크게 숨을 내쉬고 떨리는 손으로 미나의 뺨을 쓰다듬었다. 아가야. 미나는 눈물을 숨기지 못하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네, 할머니. 정임은 그 작은 얼굴을 눈에 깊이 담아두려는 듯 오래오래 바라보았다. 너 참 잘 견뎠다. 미나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할머니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정임은 힘을 조금 더 쥐며 말했다. 아니다. 그건 내가 강해서다. 미나는 고개를 저으며 할머니 손등에 얼굴을 묻었다. 정임은 천천히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가야, 이제 됐다. 그 말은 사랑이 끝나는 말이 아니라 사랑이 완성되는 순간에만 나오는 말이었다. 미나는 울음을 삼키며 속삭였다. 저 할머니 보내기 싫어요. 정임은 작게 웃었다. 나도 아직 너 놓기 싫다. 미나는 더 크게 울었다. 그럼 조금만 더 여기에. 정임은 미나의 손을 마지막 힘으로 감싸쥐었다. 아가야. 그 목소리는 바람 끝에 실린 아주 부드러운 속삭임 같았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미나는 할머니 손에 얼굴을 묻은 채 여전히 울고 있었다. 영도는 기도하듯 두 손을 모으며 정임에게 조용히 말했다. 편히 가십시오. 어르신, 저희는 남아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정임은 두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미나, 영도, 자신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두 사람. 그래, 이제 마음이 놓인다. 정임의 손이 미나의 손바닥에서 조금씩 느슨해졌다. 미나는 손을 더 세게 쥐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정임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나도 사랑한다, 아가야. 그 말이 끝나자 정임의 손끝에서 힘이 아주 천천히 풀려나갔다. 모니터의 파형은 잔잔하게 일직선으로 향했다. 미나는 할머니 그 조용한 부름을 끝내 이어 못하고 정임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영도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세 사람의 마지막 시간은 누구의 원망도 남기지 않은 채 고요하게 사랑처럼 사라졌다. 에필로그. 정임의 장례는 크지 않았지만 따뜻하게 마무리되었다. 내내 발인 절차를 돕던 미나는 장례식장의 뒤편 조용한 벤치에 잠시 몸을 기대고 있었다. 검은 정장에 가려진 작은 어깨가 한순간 크게 떨리는 것이 지친 하루의 무게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다. 잠시 뒤 영도가 검은 코트를 여미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미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둘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묵직한 공기가 오래 머물렀다. 미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영도는 고개를 돌렸다. 응. 미나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요. 영도는 그 말에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정임이 남겨둔 사랑과 부탁, 그녀의 마지막 편지 속 한 문장. 내 사람들아. 그 문장이 지금 둘의 사이를 천천히 잇고 있었다. 영도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이제 우리 둘이다. 미나는 고개를 숙였다.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영도는 조용히 그녀 옆으로 한 뼘 가까이 다가앉았다. 그리고 그동안 절대 먼저 하지 않던 행동을 조용히 내밀었다.
미나의 옆에 자기 손을 살며시 놓아준 것이다. 잡아달라는 의미도 아니었고 강요도 아니었다. 그저 이제는 곁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사람이 내밀 수 있는 거리. 미나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자신의 손을 그 위에 올렸다. 영도는 미세하게 떨리는 손을 확인받듯 미나의 손등을 감싸며 말했다. 정임 어르신이 우리에게 맡긴 약속 지킬 거다. 미나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다. 저도 지킬게요. 영도는 끄덕였다.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다. 평생을 죄책감에 눌려 살다가 이제서야 누군가에게 의지받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하지만 미나도 마찬가지였다. 세상에서 가장 크게 의지하던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서 다시 누군가와 함께라는 단어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둘은 서로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미나가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응. 미나는 정임이 했던 마지막 말을 그대로 따라했다. 함께 살아가요. 영도는 그제야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같이 살아가자. 바람이 장례식장 옆 나무 사이를 스쳤다. 미나는 고개를 들어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은빛 겨울 하늘을 보았다. 정임이 있을 것만 같은 따뜻한 하늘. 미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작게 미소 지었다. 할머니가 보고 계시겠죠? 영도도 그 하늘을 함께 바라보며 대답했다. 응, 보고 계신다. 분명히. 둘은 깨끗한 겨울 하늘 아래 조용히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제 정임은 떠나갔지만 그녀가 남긴 마지막 부탁 그리고 서연이 남긴 마지막 진실이 두 사람을 진짜 가족으로 이어주는 끈이 되었다. 그 조용한 벤치 위에서 둘은 아주 작은 숨결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정임의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이 흘렀다. 미나는 그동안 학교도 빠듯하게 다니고 정신없이 처리해야 할 일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듯 지냈다. 그리고 오늘 영도는 미나를 데리고 서울 외곽 조용한 주택가에 놓인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아직 사람 손이 별로 닿지 않은 듯 집안은 깔끔하지만 텅 빈 기운이 감돌았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문턱을 넘었다. 집 안에는 따뜻한 나무 냄새와 오래된 서재에서 날 법한 묵직한 향이 섞여 있었다. 미나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레 안쪽으로 들어왔다. 여기 정말 선생님 집 맞아요? 영도는 미나 뒤에서 문을 닫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20년 동안 혼자 살았던 집이다. 너무 적막하지? 미나는 살짝 웃었다. 네, 조금요. 영도는 미나의 반응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내 공간도 마련해야지. 미나는 그 말에 순간 걸음을 멈췄다. 제 공간이요? 영도는 당연하다는 듯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임 어르신도 그랬잖느냐. 이제 우리 둘이다. 미나의 숨이 가볍게 흔들렸다. 그 말이 책임이 아니라 누군가 곁에 남아있다는 확실한 선언처럼 들렸다. 영도는 집 안쪽 복도로 걸어가며 말했다. 따라와라. 내 방 될 곳 보여줄게. 미나는 서둘러 뒤따라갔다. 작은 방 하나가 햇빛을 받아 포근하게 비쳐 있었다. 천장에 있는 작은 조명, 조용한 책상 하나, 하얀 벽. 그냥 평범한 방. 그런데 미나에게는 평생 처음 가져보는 자신의 자리였다. 영도가 말했다. 여기가 내 방이다. 미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삼키듯 들었다. 저 정말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건가요? 영도는 그 질문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정임 어르신이 내게 남기고 간 말 기억하지? 미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은 피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견딘 시간이 만든다라고. 영도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분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그는 미나 쪽으로 반걸음 더 다가섰다. 너는 이제 우리 집에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미나는 숨을 멈추었다. 영도는 확실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살아야 한다. 미나는 그 말에 입술을 떨었다. 영도는 이어 말했다. 정임 어르신이 남기고 간 마지막 부탁이었다. 너를 혼자 두지 말아달라고. 그 말은 영도의 책임이 아니라 영도가 스스로 선택한 마음이었다. 미나는 눈가에 천천히 물기가 고였다. 선생님, 응, 저정마력이 있어도 괜찮습니까? 영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그리고 나는 내가 여기에 있어줘서 좋다. 미나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정임과 서연이 떠난 자리에 새로 생겨난 따뜻한 자리 때문이었다. 미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가 우리 집인가요? 영도는 천천히 확실하게 대답했다. 그래, 우리 집이다. 미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고 마침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아주 조용히 울었다. 버려진 적 없는 아이처럼, 받아들여진 사람처럼, 집이 생긴 사람처럼. 영도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서 내 짐부터 풀어라. 이제 여기서 우리 함께 살아가야지. 미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고갯짓 하나가 정임이 남긴 가족의 마지막 씨앗이 새롭게 싹 트는 순간이었다. 해가 지고 미나의 짐 정리는 어느 정도 끝이 났다. 작은 책상 위에는 정임의 사진이 소박한 액자에 담겨 놓여 있었다. 영도는 조심스레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거실 테이블에 따뜻한 차 두 잔을 올려놓았다. 미나야, 잠깐 앉아라. 미나는 새로 정리한 옷에서 먼지를 털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영도는 그 옆에 천천히 앉았다. 둘 사이에는 예전처럼 거리도 어색함도 없었다. 대신 정임이 남기고 떠난 공백만이 조용히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미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진 잘 놓았나요? 영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저분이 우리 집에 있어야지. 미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손끝으로 액자를 한번 쓸어냈다. 할머니 이렇게 보고 계시면 좋겠어요. 영도도 사진을 향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보시고 있을 거다. 분명히. 잠시 정적이 이어졌다. 어색함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지나고 있었다는 증거 같은 침묵이었다. 미나가 따뜻한 차를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선생님, 응, 저 이제 정말 선생님이랑 같이 살아도 무섭지 않아요. 그 말은 그동안 미나를 붙잡았던 모든 불안을 천천히 내려놓는 고백 같았다. 영도는 그 조심스러운 문장을 듣고 오래된 사람이 흘릴 수 있는 가장 깊은 온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래.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영도는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참 오래 돌아왔지. 미나의 눈이 흔들렸다. 서연의 죽음, 정임의 아픔, 미나의 고립, 영도의 죄책감. 모두가 이 한 집안으로 다시 돌아와 마침내 서로에게 닿았다. 미나야. 네. 영도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예전처럼 두려움이나 죄책감으로 내미는 손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함께 견뎌보자는 한 사람의 의지로 내미는 손이었다. 미나는 잠시 바라보았다가 미소를 지으며 그 손을 잡았다. 영도는 작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 잘 살아봅시다. 미나는 수줍게 그러나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잘 살아봐요. 방 안 조명이 두 사람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정임의 액자 사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고 있는 듯했다. 미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하리라는 걸 알았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더 이상 버티는 삶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책임지며 서로에게 기대며 서로 덜어주며 앞으로의 나를 함께 만들 사람들. 그리고 정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거실 한켠에 잔잔하게 스며들었다. 가족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함께 겪으며 만들어진다. 미나와 영도는 그 말의 마지막 장면을 완성하고 있었다.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은 작은 거실 속에서 새로운 가족의 첫날을 조용히 열고 있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